옛날 예적 한국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가득 찬 곳으로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의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소녀의 이름은 소윤이었다. 소윤은 평범한 나무꾼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마치 대화를 나누듯 가까이 지내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덤가에 있는 고목나무를 좋아했는데 그 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서 마을 사람들에겐 신성한 존재였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해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이때 소유는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옛 전설을 떠올렸다. 그것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영혼의 샘이라는 장소로 그 샘물을 마시면 어떤 재앙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유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숲속 깊은 곳을 향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깊은 밤 몰래 나와 고목나무를 지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어두웠고 길을 잃기 쉬웠으나 신기하게도 그녀가 가는 길에는 빛이 비춰졌고 동물들이 그녀를 안내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유는 영혼의 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샘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소유는 그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가 샘물 한 방울을 논에 떨어뜨리자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소유는 이제 천년의 시간 동안 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소유는 숲속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마을과 숲의 평화를 위해 그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소윤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경주의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배하고 서로 협력하며 경주의 자연을 소중히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경주를 방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조화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부안에는 신비로운 정수리바위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부안의 작은 마을 개화도 사람들이 매년 가을 축제 때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였죠. 전설에 따르면 부안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정수리바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변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별은 천년 전 하늘의 여신이 세상에 축복을 내리기 위해 떨어뜨린 별이었고 그로 인해 이 바위는 부안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 예적 불경기와 기근으로 마을 사람들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12살 난 이름 모를 소년이 살고 있었지요. 이 소년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늘 긍정적이고 마음씨가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동산 위에 있는 정수리 바위 옆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밤하늘 아래서 바위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바위가 정말 하늘에서 온 거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소년의 눈앞에는 여신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여신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부안 마을에 큰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마을의 기적을 불러올 것이다. 너는 신의 아이이니만은 이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거라. 그리고 여신의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은 이상하게도 들판의 작물이 갑자기 풍성해지고 모든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이 전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듯했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을은 해가 갈수록 번영했고 사람들은 정수리 바위를 행운의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부안 마을의 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수리 바위의 전설을 후대에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부안은 신비로운 정수리 바위의 전설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안 사람들은 여전히 정수리 바위를 특별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곳에서 하늘이 주는 은총을 기립니다. 이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부안을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신비로움과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사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동물들이 많은 숲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나무 사이로 유유히 떠다니며 시간을 거슬러 오가는 뱀이었다. 이 뱀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위에서도 미끄러지듯이 움직였고 그 몸에는 은빛 비늘이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을 빛을 삼키는 자라 불렀다. 사람들은 이 뱀을 두려워했지만 뱀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혹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가축들이 사라지고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빛을 삼키는 자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숲속 깊은 곳에는 빛을 삼키는 자와 같은 비늘을 지닌 거대한 뱀이 살고 있었다. 그 뱀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먹고 자라는 괴물로 마을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신성한 뱀의 피를 얻어 자신의 힘을 키우고자 했다. 어느 날 사천 마을의 한 젊은 소년이 숲을 탐험하다 우연히 신성한 뱀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뱀은 평화롭게 소년에게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소년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라. 소년은 뱀의 말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소년이 도착한 곳에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괴물 뱀과 마주했다. 소년은 그 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신성한 뱀이 자신의 몸을 일그러뜨리며 소년에게 힘을 주었다. 빛을 삼키는 자의 맑고 어두운 비늘이 소년의 손에 닿는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강한 용기가 생겨났다. 소년은 뱀의 힘에 의지해 괴물뱀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의 손에서 발휘된 용기는 괴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괴물은 결국 도망쳤다. 소년은 마을로 돌아와 뱀이 말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자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 후로 사천의 숲은 다시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빛을 삼키는 자는 언제나 숲속에서 사람들에게 현명한 길을 안내해주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소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사천의 전설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남쪽 해안에 위치한 보은 지역은 평화롭고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이 중에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거북이 섬에 관한 것이었다. 고흥 반도에서 멀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거북이처럼 보였다. 이 섬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북이 섬이라 불리며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다. 거북이 섬에 대한 전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다. 수백 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던 때 한 어부가 그 섬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며 바다 전체가 뒤흔들렸다. 어부는 겁에 질려 가까운 섬으로 배를 피신시켰는데 그 섬이 바로 거북이 섬이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어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폭풍우는 섬 주변을 휘몰아쳤지만 섬 안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하고 안전했다. 은은한 달빛이 섬을 감싸고 있었고 그 순간 어부는 섬의 중심부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어부는 빛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실제로 거대한 거북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 평화로운 수호자로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 신령한 존재라 전해진다. 거북이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어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여, 나의 섬에 편히 머무소서. 이 섬은 평화와 치유가 깃든 곳이니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을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리라. 어부는 놀랍고도 황홀한 순간을 경험한 뒤 날이 밝아 다시 바다로 나섰다. 고흥 마을로 돌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고흥 사람들은 거북이 섬, 은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땅이라 믿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흥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섬을 찾아가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후로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고흥 지역 사람들은 거북이 섬을 존중하며 그 섬이 지닌 신비로운 힘을 믿어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거북이 섬은 명상과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이 전설 덕분에 고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보령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달빛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평범한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하늘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달빛이 연못을 비추어 마치 달이 연못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연못 근처에서는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연못 주변은 무성한 나무와 빽빽한 풀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에는 항상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 아이들과 동물들이 걷기 좋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서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종종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연못의 전설을 되새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못의 물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걱정이 되어갔고, 물이 맑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연못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마을의 노인은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이야기는 연못 깊숙한 곳에 살고 있다는 마법의 거북이 이야기였다. 이 거북이는 천년을 살아온 지혜로운 존재로 연못에 깃든 모든 생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날에 걸쳐 수색을 한 끝에 결국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북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거북이에게 연못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거북이는 깊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연못의 물빛이 흐려진 것은 인간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숲을 더럽히고 강물을 오염시켜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지. 너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자연을 존중한다면 나는 연못을 되살릴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의 말에 크게 뉘우쳤다. 그들은 곧장 연못과 그 주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숲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염된 곳을 정화하며 자연을 가꾸자 신기하게도 연못의 물빛은 조금씩 더 맑아져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못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달빛은 더 밝고 환하게 연못을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가까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연못의 전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며 그 아름다움과 교훈을 이어나갔다. 보령의 달빛 연못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법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